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퍼가 잇따른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올 시즌 첫 2연패이자 홈경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좋은 패스가 공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2021-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토트넘의 위기론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BBC 현지 해설 평가 그리고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1월 이적 시장의 영입을 암시한 것까지 경기 후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2대1로 패배했습니다.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 이은 2연패인데요. 이번 경기 패배는 올 시즌 첫 번째 홈 경기 패배인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21-2022 시즌이죠. 4월 달에 당했던 패배 이후 홈 경기에서 무려 6개월 만에 패배한 기록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홈 경기 8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홈 강세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전반전에만 2대0으로 끌려간 경기였고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한 골을 따라잡긴 했지만 동점골 끝내 얻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는데요. 경기 종료 후 주요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선제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기세를 꺾었던 칼럼 윌슨의 인터뷰인데요. 우리는 팀으로 뛰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골도 골이지만 우리 모두가 대단한 팀인 토트넘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였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내주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할 때는 숨기 바쁜 경기를 했는데 오늘 그 빚을 갚았다라면서 팀으로 만회한 것, 팀으로 활약한 것, 나의 골보다는 팀이 이긴 것이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제골 상황은 조금 논란이 있었죠. 수비 라인에서 길게 넘어온 공, 로리스 골키퍼가 이 공을 막기 위해 페널티 에어리어를 뛰쳐나오면서 윌슨과 부딪혔는데 이게 골키퍼 차징이 아니냐,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윌슨의 파울이 아니냐, 그래서 VAR까지 설치가 됐는데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충돌 이후 흐른 공을 칼럼 윌슨이 잘 이제 로빙 슈팅으로 넣었던 노련미도 돋보이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충돌 상황이 있었는데 윌슨은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공이 내 뒤로 왔고 또 골키퍼 사이로 왔고 나는 숙제를 해냈다. 뭐냐면 쏜살 같은 움직임, 이것이 미리 준비된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던 플레이가 잘 나온 것이다라고 했고요.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로리스 골키퍼가 가슴으로 공을 막은 뒤에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달려든 게 아니라 로리스 골키퍼가 나한테 와서 부딪힌 것이다.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흐른 공 돌아서서 피니시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골이 승점 3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면서 골이라는 것을 VR에 실시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골 이후에도 우리가 대단한 단합을 보여주면서 팀적으로 이제 뭉쳐서 플레이한 것이 에디 하우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축구다. 우리는 팀으로서 잘 준비했다.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 올 시즌 뉴캐슬의 7연속 무패를 이끌면서 리그 4위 등극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죠. 지난 시즌 도중에 뉴캐슬이 강등 위기에 처했던 순간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뉴캐슬을 인수했고 강등 위기를 겪던 뉴캐슬이었지만 에디 하우 감독이 중도 부임해서 잔류는 물론이고 중위권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본머스 시절의 돌풍을 이끌었던 그 지도력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았잖아요. 올 시즌에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데려왔고 프리시즌부터 훈련을 잘 치르면서 에디 하우 감독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큰 승리였다라고 하면서 토트넘 원정 승리를 높이 자축했습니다. 긍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다라면서 토트넘 원정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 토트넘의 홈경기 전승을 거두고 있었고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홈에서 지지 않고 있던 팀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결국 이겼다라고 자부했는데요. 내 선수들 모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여줬고 또 신뢰를 얻을 만한 경기를 했다. 믿을 만한 경기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경기 계획을 아주 잘 수행했다. 준비했던 대로 플레이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이 월드 클래스 선수를 보유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경기 초반 역습 및 몇 차례 중거리 슈팅 슛대가 있었으나 이 문제를 잘 해결했고 우리는 괜찮았다. 이 역습과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했고 실제로 토트넘의 월클 선수로 꼽히는 게 케인, 손흥민 투톱이니까 그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트넘의 공격을 잘 통제했고 경기를 잘 풀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앞서도 얘기되었던 칼럼 윌슨의 선제골 장면들이 좀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죠. 로리스 골키퍼가 파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특히 토트넘 측에서는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에디 하우 감독은 이 장면을 리플레이로 다시 보진 못했지만 두 선수가 그냥 겹쳤던 것 같다. 또 상대도 수비를 하기 위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왜 파울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파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 결승골은 알미론이 기록했죠. 지난 6월달에 파라과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한국에 와서도 환상적인 골을 넣었던 알미론인데요. 사실 뉴캐슬에서는 그렇게 기대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주전으로도 좀 뛰지 못하고 조커가 된 상태였는데
올 시즌 현재는 주전 공격수인 이삭 선수라든지 생 맥시망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고 있고 또 시즌 초반부터 골을 기록하면서 벌써 이번 경기 시즌 5번째 골을 기록하는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커리어 하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에디 하우 감독은 알미론이 언제나 환상적인 선수였다면서 경기는 원래도 잘했는데 최근에 골이 터지고 있는 것, 득점력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추가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원래도 알미론은 기회가 온다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였고 최근에 기회가 잘 오고 있고 잘 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경기력 전체적으로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캐슬의 최근 상승세를 사우디 자본의 투자 때문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 하우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팀으로 잘 뭉친 것들을 강조했어요. 다들 돈만 생각하고 돈만 얘기하는데 선수들에 대한 신뢰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있는 선수들, 뉴캐슬에 있는 선수들 모두 신뢰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다들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뭉쳤는지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수를 사모은 팀이 아니라 좋은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잘 뭉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시즌이 길다고 하면서 현재 4위에 올라있지만 속단할 수 없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아직은 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타이트한데 일단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승리를 도전할 것이긴 한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건 알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말로 겸허한 자세로 도전자의 입장으로 유럽 대항전 노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날 경기 선제골 상황에 대한 아쉬움 많이 얘기했는데요. 먼저 첫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득점기를 만들었다. 아마도 우리가 마무리가 좀 더 좋았다면 득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선제골을 넣고 앞설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다가 한 방 맞고 실점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했어요. 일단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4개의 슈팅을 때렸고 또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쉽게 놓치는 상황이 나오는 등 굉장히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고 전반 30분까지는 토트넘이 확실하게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단 한 번의 롱볼을 로리스 골키퍼가 뛰쳐나와서 막으려다가 윌슨과 충돌해서 위기를 놔주고 또 실점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아쉬워했지만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았다고만 말했어요. 롱볼로 실점을 했는데 우리가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뉴캐슬이 첫 골을 넣었다. 우리가 경기를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딱 골을 먹으니까 그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골은 역습으로 먹었는데 그렇게 두 번째 골을 넣고 나서 반등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그 두 번째 골이 우리를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에도 물론 노력을 했죠. 특히 후반전 시작과 함께 초반에 빠르게 또 한 골을 따라가긴 했는데 그 뒤에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실점 이후 한 골까지는 따라갔지만 상대가 이제 후반전에 지키는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수들의 태도나 헌신은 여전히 대단했다. 우리가 경기를 잘 풀어가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의 진정성이나 이제 정신력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졌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3-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상황에 잘 대처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서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스쿼드가 그렇게 두텁지 않은데 부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름 이적 시장에 6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토트넘이 이전보다는 두터워진 스쿼드를 구축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핵심 선수 특히 비싼 포지션에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스쿼드 뎁스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할 수 있는 히샬리송과 데안 쿨루세스키가 모두 부상을 당했고 주전 중앙 미드필드인 호이비에르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 오른쪽 센터백인 로메로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 미들 수비 전 포지션에 걸쳐서 뎁스가 약해진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퀄리티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또 기회도 만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운한 실점이 나왔을 때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이 이어진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암시했는데요.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일마다 경기를 치르려면 강하고 두터운 스쿼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 중이고 이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죠.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만약 6, 7일에 한 경기씩만 치르는 상황이었다면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일마다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인내심도 필요해요. 우리가 승리를 개발한다거나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시작하면 따라야 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일단 이 시기를 잘 보내고 1월 달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발전했는지 클럽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클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아주 그에 대해서 명확했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려면 스쿼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기를 계속하다 보면 부상 선수가 생깁니다. 3명에서 5명의 선수가 빠지면 토트넘 같은 팀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 한 번에 모든 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2-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쳐야 최소한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한 번의 이적 시장만 콘테 감독과 함께 했죠. 물론 이제 지난 겨울 이적 시장도 있긴 했는데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을 좀 더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또 선수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고, 어느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을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를 경우에는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노리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도 해야 되니까 충분한 스쿼드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 영입도 고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 상황이 아닌 과거 콘테 감독이 처음 첼시를 맡았을 때처럼 스쿼드가 충분한 가운데 일주일에 한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리그 우승을 노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스쿼드로는 사실 챔피언스리그를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월 이적 시장에 분명히 스쿼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암시했으니까 1월 이적 시장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영국의 디애슬레틱이 콘테 감독이 월드컵 기간 중에 3년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재계약을 콘테 감독이 체결하려면 구단의 지원이 확실한지를 좀 믿어야 되잖아요.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과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면 그 약속을 실제 실행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건 바로 1월 이적 시장에 돈을 쓰고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움직임,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 안타까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최소한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였다.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승부는 했어야 되는 경기였다.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기를 잘 시작했고 득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뉴캐슬의 포프 골키퍼가 몇 차례 좋은 선방을 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2-3개의 선방, 2-3골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포프가 막아냈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최고의 순간을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이상한 골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판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판정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콘테 감독이지만, 이상한 골이라는 말로 조금 이제 판정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는 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골을 내준 것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자신감을 조금 잃었고, 그게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됐다. 선수들이 조금 흔들린 건 사실이다라고 했는데요. 흔들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고 대단한 결단력과 헌신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이날 경기 에릭 다이어 선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실책이 있었고 이번 경기도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다이어 선수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리더형의 센터백이 없는 상태에서 전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어 선수의 실제 기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콘테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에는 수비 라인에 대한 리더형 선수에 대한 보강도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중요하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디즈 5차전 경기 승리할 경우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이틀 동안은 회복에만 집중하겠다. 훈련이나 다른 전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몸 상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 선수들이 그 이틀 사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이 있는 채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부상자가 없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부상 선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톱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즉 부상 선수가 없이 풀 스쿼드라면 그래도 톱팀 수준으로 좀 경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호이비에르,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팀의 전력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인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려면 스쿼드 퀄리티를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훈련으로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영입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암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호이비에르와 로메로가 사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는 부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빠졌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인지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두 선수가 워낙에 강행군 일정을 치르고 있었고 중요했고 또 많이 부딪히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육탄 방어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원래도 좀 안 좋았다고 해요. 우리는 중요한 경기를 연달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처럼 모든 경기를 뛰던 선수가 결국 부상을 당했어요. 그가 부상당한 이유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고 꾸띠 로메로 그리고 히샬리송도 그랬습니다. 둘 다 대표팀에도 다녀왔고요. 대안 쿠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 복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지금처럼 사실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루세스키는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닌 줄 알았고 복귀에 임박했다가 또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월드컵 전에 그래도 뛸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루카스 모우라가 이제 시즌 초반 힘줄 부상인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돌아왔고 이번 경기 좀 더 많이 뛰었잖아요. 좋은 컨디션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말로 앞으로 좀 더 뛸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것 같고요. 올리버 스킵이 1월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부분 콘테 감독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 11월 달에 부임했을 때도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는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부분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 리스본전은 휴식으로만 준비하겠다. 무리한 훈련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로테이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도 주력 선수들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 뛴 선수들 상당수가 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선발로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16강 진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를 노리겠다. 결코 체력을 위한 안배 로테이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메로와 호이비에르 선수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세 경기도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었다고 했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입했다고 했는데 물론 선수가 뛰기 좀 그렇다고 했는데 강요한 건 아니라 뛸 수 있다고 해서 투입을 했었는데 이번 맨유와의 경기를 주중에 치르고 나서 로메로가 큰 피로감을 느꼈고 특히 이제 경기 하루 전에 장단지 피로가 느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장단지가 아팠는데 지금 왼쪽이 아플 정도로 두 쪽이 다 아플 정도로 좀 심해진 것이죠. 뛸 수 없는 상황, 무조건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호이비에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상태였다. 이 선수들은 피로 누적 속에 통증이 왔다면 히샬리송과 데안 쿠루세스키는 확실한 부상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민거리가 아니라 아예 뛸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로메로는 사실 큰 부상이라기보다는 또 부상이 살짝 생긴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뺀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뛸 경우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경기 출전 여부도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 시점에 잘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선수들이 다치면 안 된다. 로메로는 현재 장단지, 호이비에르는 허벅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 토트넘의 영입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다이어의 자리뿐 아니라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 문제를 결국 드러내고 있죠.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면서 히샤이성을 영입하면서 이제 측면 공격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공격적으로 바로 공을 때려넣고 중원을 생략하는 축구를 시도했는데 결국엔 이런 중원에 생략한 플레이가 주도권도 내주고 또 이 공격수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영국 BBC 라디오에서 해설한 전 크리스탈 팰리스 스트라이커 클린턴 모리스는 이번 경기도 역시 토트넘이 지나치게 해리케인과 손흥민에게 의존했다. 이번 경기 손케 듀오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이 더 발전을 해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만회골도 해리케인이 득점했다고 했는데 뉴캐슬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 개인도 잘했고 팀적으로는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토트넘은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팀적으로도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클린턴 모리스는 콘테 감독은 쿠루세스키의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창의적인 스파크를 잃었고 그런 창의성을 토트넘 현재 선수단 내에서는 쿠루세스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케인과 손흥민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날 경기 케인이 내려가서 좋은 패스를 많이 공급해주긴 했지만 케인이 내려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만 기회가 오게 됐고 또 케인이 전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케인의 10번 역할이 9번 역할과 병행돼서 나와야 되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케인 말고 다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내줄 수 있어야지 패턴이 다 변화될 수 있는데 쿠루세스키가 빠지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에 손케 쿨트리오가 보여줬던 그런 시너지가 안 나오고 있죠. 게다가 히샤이성까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격적인 선수가 부족하다,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다고 클린턴 모리슨이 지적을 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수비수 보강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특히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보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토트넘 스쿼드를 보면은 측면 공격수는 풍부하고 전방 공격수도 히샬리선과 케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공미 성향의 선수, 중앙에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쿠루세스키 선수밖에 없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을 보면은 페리시는 역시 윙포워드 성향이고 세세뇽도 윙백, 그리고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사르가 있는데 사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죠.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도 패스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패스와 넓은 시야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계속해서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메디슨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메디슨이 2024년 여름에 레스터시티와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올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게다가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시즌 도중에 잃는다면 강등 위기까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런 메디슨 타입의 미드필드를 데려와야만 쿠루세스키 선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대칭 3-4-3이 되거나 아예 3-4-1-2 같은 형태로 공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5-1을 쓴다고 했을
있을 때도 역삼각형으로 3미드를 구성한다면 메잘라 자리에 조금 공격적인 역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 스루패스를 잘하는 역할의 중앙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사수올로의 이탈리아 대표 미드필더 프라테치 선수에 대한 얘기가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메잘라 역할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무래도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어요. 콘테 감독이 측면 공격수 겸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선수를 찾을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 미드필더가 되는 선수를 찾을지 현재 구조 안에서 아니면 아예 3-4-1-2 말씀드린 투톱 바로 밑에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적 시장에 이런 손캐 듀오를 도와줄 수 있는 패서를 어떤 선수로 찾아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토트넘 이런 1월 이적 시장에 투자가 있으려면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16강에 올라야 8강, 4강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재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재정적인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단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요.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홈경기 이긴다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 운영도 결정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를 도울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과거 에릭센과 같은 선수가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함께 스쿼드 개편 어떻게 진행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